그러니까 실제 이제 8천만 원 이제 소득이 거의 이제 다 남는 본인 순소득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영비를 절감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짓고 계신 분이고요. 제가 오늘 고추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는 뭐 많이 설명드린 거는 좀 뭐 그렇고 딱 세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그 창녕에도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토양검정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다 받으세요? 예. 그 처음에 이제 귀농귀촌 하시면 사실은 그 제일 이제 이 귀농귀촌 하셔가지고 조금 농사 지으면서 안 하시는 부분이 토양검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농사에 있어서 토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토양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농사를 지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추를 짓든 뭐 다른 농사 짓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내 토양 검정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부족한 내 땅에 부족한 비료라든지 퇴비가 뭐가 부족하고 토양이 뭐 사질토인지 아니면 뭐 점질토인지 특성을 다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거를 넣어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는 뭐 어떤 작물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종 때, 육묘 때가 제일 중요해요. 요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자가 육묘를 다 하시거든요. 혹시 지금 뭐 농사 짓는데 자가 육묘를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하세요. 보통은 사과 심잖아요. 근데 이제 사서 심으면 문제가 이 모종 상태에서 이 모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뭐 물기를 많이 줬는지 적게 줬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자가 육묘를 해서 이 모 상태를 내 스스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어쨌든 여기서 지금 모종을 자가 육묘를 하셔서 재배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육묘할 때 또 중요한 점이 보통은 요즘에 그 노지에 재배할 때 그 전목료를 많이 써요. 전목료를 많이 쓰시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수세적인 측면이라든지 비료를 빠는 측면 그러니까 비싸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전목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전목료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자를 사서 그대로 그냥 가정을 해서 키워서 심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종을 또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요즘 회장님들 올해 고추 농사 지으실 때 바이러스 좀 들어보셨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됐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올해 기후가 장마 기후 그러니까 햇빛이 안 비치고 비가 온 기후가 5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50일 정도 겨우 넘었는데 올해가 최장 기간이었어요, 장마가. 그러다 보니까 비는 계속 내리고 날은 안 좋고 거기다가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고추 수확 자체가 거의 안 됐어요. 예, 고추가 중간에 계속 죽고 그런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가육묘를 이렇게 안에서 하게 되면 바이러스 내병성이라든지 그리고 생육에 좋은 이런 품종을 선택해서 자가육묘를 해서 그런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재배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병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바이러스가 좀 많이 만연을 했는데 회장님 바이러스 증상은 다 보셨죠? 네. 네. 바이러스 증상이 좀 어떻죠, 회장님? 좀 잎이나 고추가 좀 어땠습니까? 누르이지 누르이. 썩어 들어가요. 이거는 일단은 뭐 일반적인 병 증상은 그렇고요. 바이러스는 하나의 딱 특징적인 게 있어요. 회장님들이 딱 보시면 신엽 쪽이나 아니면은 위에 상위엽 쪽에 잎이 오글오글 거리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잎이 오글오글 거리면서 뒤틀리는. 약간 모양을 딱 보면은 이게 뭐 약간 비료 부족 현상인가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완전 꼬이고 뒤틀리는 게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바이러스에.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오는 원인은 딴 게 아니고요. 종자에서 오는 거는 아주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벌레예요, 벌레. 예, 벌레. 예, 이 바이러스가 회장님들 보통 생각하시는 뜬물
진딧물 아시죠? 진딧물, 그리고 전염시키는 게 그 가루이, 뭐 흰색 팔딱팔딱 뛰는 거 있죠? 가루이류. 그리고 쪽 그 고추에서 많이 보이는 꽃 안에 있는 총채벌레. 그 꽃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꽃 안에 많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이 바이러스를 전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날씨가 안 좋아서 이 고추의 세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요. 거기다가 비가 끝나고 나서 충이 엄청나게 만연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충이 흡집을 해서 바이러스 피해가 전체로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고추 관찰포를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지에. 근데 거기에 수확량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30%는 급감했어요. 근데 여기는 시설하우스 여기 농가시가 좋으니까 작년보다 30%가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이 수량이.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그 노지의 그 작물들은 그 고추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들 전체가 그 아까적인 환경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충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 수량은 실제 급감을 했습니다. 실제 고추 지금 그 한 근에 내가 지금 얼마쯤 하는가요? 예. 근데 아까 여쭤보니까 한 근에 한 2만 원 평균 한 2만 2천 원 선까지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이유가 채소값이 제일 계속 비쌌잖아요 올해. 그만큼 날씨가 안 좋았어요 밖에 노지 쪽에.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작황이 안 좋았고 그러면서 그 어쨌든 그런 채소 전반적으로 그 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간에 회장님들 농사 지을 때 뭐 토양 검정이나 요건 꼭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육묘는 반드시 사실은 여건이 되면 자가 육묘를 하시고 안 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은 꼭 보시고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바이러스는 제가 봤을 때 향후에 더 만연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점점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기상이.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충을 잡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요 세 가지 약은 10일에 한 번 치면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약이 조금 약해져서 그렇게 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5일에 한 번 치셔야 돼요. 그 주기 때. 모종 심고 얼마나 있다가요? 모종 심고 정식하고 나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가육묘를 안 하면 정식을 하고 바로 방제가 들어가야 돼요. 네. 심어놓고 금방. 네. 그러니까 심어놓고 이 식물체가 어릴 땐 약하잖아요. 약하면은 이때 제일 잘 걸려요. 근데 또 문제는 이때 바이러스가 걸려도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세가 붙고 자라면서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때 아까 말씀드린 제 세 가지 벌레를 방제를 잘 하시면 이게 힘이 어느 정도 붙고 키가 크고 과가 열리고 하면 그걸 이겨내요 스스로. 그게 10일에 한 번씩. 네, 아니 10일은 너무 늦어요. 제 생각에는 5일에 한 번씩은 치셔야 됩니다. 네. 얼마 동안? 그거는 치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5일에 한 번 치면 약을 총채, 그리고 가루이, 진딧물 약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3종류씩은 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3종류씩은 사셔가지고 요 번갈아서 치셔야 되고. 같이 계약해가지고. 아니요, 배합 같이 한꺼번에 되는 거 없습니까, 약이? 한꺼번에 쳐도 되는 게 있어요. 예? 있는데 약속이 좀 약지 주의사항에 보면은 같이 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제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쳐도 되는 거는 같이 치시고, 아니면은 어차피 5일에 한 번 치시면 계속 방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진딧물 약, 뭐 이렇게 총채벌레 약 섞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약 섞으시고 약제명 바꿔서 그렇게 치시고, 제가 봤을 때 초기에 한 달 전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셔서 어쨌든 충을 초기에 잡아서 바이러스가 안 걸리게 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그 바이러스 관리를 잘 해주셔서 후기 수확까지는 문제없게 끌고 가셔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탄저병 관리는 사실은 역병과 탄저병은 다 이 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보통 오거나 아니면 비 오기 전에 보호살균제를 꼭 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는 또 마찬가지로 보호살균 쳤으면 비가 오고 나서 또 약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보호살균제를 치셔야 되고 비가 온 후에 또 방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사실 노지에서 방법이 없어요. 먹는 게 네. 달라. 뭐 오늘 비 오기 전에 춥다. 네, 오늘 비 오고 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비가 계속 올 때는 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착제가 요즘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약제가 뭐 붙는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는 떨어지고요. 비가 오고 나서,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그렇게 꼼꼼히 방제하시는 게 사실은 노지 쪽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 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좀 약한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한번 보시고 뽑아 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런 시설하우스 쪽에는 사실 탄저병이라든지 역병이 그렇게 만연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주는 물 말고는 딴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